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사태,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이야기할 것인가? 김대호 박사 TV의 영상 특집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란과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기 때문에 뭐 두 나라의 전쟁 아닌가 이런데, 사실 여기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 사우디 오른쪽 끝에 붙어있는 UAE, 카타르, 바레인이라는 또 조그마한 국가들이 있어요. 이 나라도 다 원유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 원유가 직접 들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원유가 이쪽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 지역. 자, 그런데 지금 사우디 입장이 제일 전전반책입니다. 두 나라 충돌에 사우디가 가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란 나라, 사우디가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의 약자죠. 빈 살만 왕세자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가 제일 많고 요즘 경제적으로도 뭐 상당히 강대국이 됐어요. 재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런데 이 사우디를 처신이 왜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어렵게 되느냐? 자, 지금 중동의 이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뭐 목숨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앙에 따라서.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종파라는 게 있고, 종파가 다르면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놓고 보면요, 요즘은 기독교가 종교의 정치에 관여를 안 하니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성공회든 서로가 별로 싸우질 않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 혁명 과정, 또 중세, 그 전에는 종교 간의 계파 갈등, 이것은 다른 종교보다도 같은 종교 내의 계파 갈등이 더 심각한 참상을 낳기도 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우디와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게 된다고요. 이슬람 국가는 맞아요. 그런데 이슬람에도 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파가 수니파란 파가 있습니다. 수니파. 메인이에요. 수니파. 사우디가 수니파거든요. 자, 이 수니냐 시아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란은 시아파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 종교를 만든 그 선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안 남겼어요. 후계 승계 문제에 대한.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이슬람은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체였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종교 지도자가 되느냐는 왕권이 좌우되는 생사의 탈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종교 이슬람 특강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없고요. 어쨌든 그 후계 쟁탈전에서 죽이고 죽는 사육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로 갈라지는데, 현 이 이슬람 국가에서의 이 시아파가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가 수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게, 사우디가 수니면 사우디 국민들이 다 수니냐? 이게 아니에요. 또 사우디 안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왕실이 수니파라는 얘기죠. 복잡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도 그렇고 이라크도, 이라크 안에 가면 수니, 시아가 뭐 지역마다 다 달라져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와 수니파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같은 종교지 적이죠. 적인데 종교 전쟁은 뭐 어느 정도 지금 끝났다기보다도 그렇게 심각한 충돌은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1978년, 79년에 호메이니 혁명을 하면서 이란이 지금 신정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정국가인데 우리가 공산당, 한때 사회주의 공산당 국가들이 막 늘어날 때 중국 천안문 광장,天安문 그 광장에 가보면 전 세계 공산화 이런 간판이 쫙 붙어 있어요. 천안문 간판에. 어떤 사상이든 종교든 이것을 확산시켜 갈 때는 자기만 믿어서는 확보가 안 되니까 주위에도 전파를 한다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이란의 신정국가도 영원히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시아파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란 시아파들은 자신들이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차별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는 왕정을 타파한다. 왕이 아니라 그렇다고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은 이란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비슷한 이런 체제. 그런 체제를 이란이 만들었고 그것을 전 세계에 확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아파가 수니파 정권을 때려잡기 위한 그 포석도 함께 걸려 있는 것이죠. 그때 이란의 1호 적은 뭐냐? 이란 신정공화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1등 적은 뭐냐? 왕정을 타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시아파가 볼 때는 아니 신의 가르침, 알라 신의 가르침은 왕정을 없애고 인민의 뜻을 받아서 신의 뜻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 무슨 세습하는 왕족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습하고 있는 사우디라든지 여기 다 왕족 국가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이란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란은 혁명까지 했잖아요. 이란 혁명이 결국 왕을 쫓아내고 한 혁명이거든요. 프랑스에서요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혁명은 루이 16세 쫓아내는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그 유럽의 각국들이 프랑스 혁명을 보고 왕도 쫓겨날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총동 전전긍긍 자기 살기 위해서 프랑스를 공격해야 돼요. 공격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를 살리기가 나폴레옹이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국민적 영웅이 되고 그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 전역 세계를 완전히 휩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왔죠. 결국은 이제 나폴레옹이 엘바스에 체포가 되면서 또 두 번째 잡혀가면서 그 돌풍은 끝났습니다만 그 와중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란에서 왕을 쫓아내는 모습을 본 나머지 중동의 왕조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에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미국이 지금 사우디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들 왕조 국가 지켜줄게. 대신 이란의 공격으로부터는 우리 같이 공동전선을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빼앗긴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해방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순위가 장악하고 있는 순위의 왕조들이 장악하고 있는 중동을 신의 뜻에 따라서 시아의 정신으로 다시 자기들이 말하는 순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신정국가의 뜻이에요. 사실은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등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신정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게 이란의 혁명 수출 이론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우디가 이스라엘 쪽에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헤즈볼라를 사우디가 별로 안 도와줘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직후에는 사우디가 성명을 냈습니다. 공격은 나쁜 것이다. 공격하지 말라. 무슨 사우디가 이스라엘에 반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 그런 성명까지 나오느냐. 사우디는 아랍 민족의 눈치도 보고 있고 또 이란의 눈치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안에 많은 시아파 아라비아 민족이 있어요. 얘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물론 사우디는 이란이 싫어서 이란을 경계하고 특히 왕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우디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노골적으로 또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국교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국교 맺는 게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렇게 국교를 맺으면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지면 여기서 지금 혹처럼 붙어 있는 팔레스타인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팔레스타인 민족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혹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 우리 땅인데 이스라엘이 그냥 강점한 거다. 그러니까 고통 회복 차원에서 자기들은 생존권 이래 주장을,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 사건을 보는 스탠스가 너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왜 여기 중동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됐느냐. 영국이 이 석유를 먹겠다고 해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영국이 독일과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돈이 부족하니까 아랍 사람들하고 별도의 비밀 협약을 맺고 맥마흔 협정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끝나면 여기에 너희들한테 땅 세워줄게. 또 유대인들한테도 그와 비슷한 협정을 맺고, 이런 어중중한 자세를 취하다가 갑자기 2차 대전이 끝나고 물러갔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그 협정 믿고 여기다가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태, 결국은 서방 국가들이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기 석유라는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석유를 둘러싼 패권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석유 전쟁, 이를테면 유전을 폭파한다든지 이런 사건은 그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원래요, 아주 높은 위험은 또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이란의 삼각관계, 중동의 진짜 지정학, 수니와 시아의 경쟁과 관련한 향후 전쟁의 확산 전망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중동 사태가 지금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영상을 찍어서 구독자님들에게 보내 올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